인생과 고통 그리고 삶의 지혜.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다라는 다소 무거운 말을 남긴 철학자죠.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쇼펜하우어의 통찰 함께 살펴보시죠. 일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 담긴 문장이에요. 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생로병사는 물론이고 갈망, 질투, 실망, 이별까지.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무수한 괴로움 말이죠. 우리는 보통 행복한 순간만 기억하려 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애써 잊으려 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이끈다고 봤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인생의 고통이 단순히 비관할 이유는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깊이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욕망과 고통의 끝없는 고리.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삶의 본질로 봤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힘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뭔가를 원하며 살아가잖아요.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인정, 사랑. 이 모든 게 바로 의지의 발현이에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서 몇 달간 고민하다가 드디어 샀을 때의 기쁨, 얼마나 지속될까요? 며칠? 몇 주? 그 후엔 또 다른 모델이 나오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생기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요. 하지만 연인이 되고 나면 처음에 그 뜨거운 감정은 점차 식어가고 때로는 권태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나지 않는 고통의 순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욕망이 생기고 충족하지 못하면 괴롭고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허무감과 권태가 찾아오는 거죠. 삶 고통을 직시할 때 찾아오는 자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고통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인식하고 직시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면 고통은 더 큰 괴로움이 돼요. 상처난 곳을 가리기만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고통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욕망이 충족되면 정말 행복해질까?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깊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는 게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해방의 첫걸음이에요. 사예술과 음악 고독의 치유력.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이 우리를 고통에서 잠시라도 해방시켜준다고 봤어요. 음악은 언어가 아닌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라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주고 마음을 위로하거든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의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듣는 순간 일상의 고민과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한 감정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욕망도 불안도 스트레스도 모두 잊혀져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번잡함과 욕망에서 벗어나 자신과 깊이 마주할 수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롭다고 느끼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요즘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에요. 오욕망 내려놓기의 지혜. 쇼펜하우어는 불교와도 통하는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바로 의지의 부정이에요. 욕망을 부정하고 무욕의 상태에 도달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물론 모든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살아가려면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자리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욕망을 조금씩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은 분명 삶의 무게를 덜어줘요. 예를 들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사는 곳이 정말 불편한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아니면 더 큰 집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날까? 이런 성찰을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죠. 6인간 관계의 딜레마.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비유를 아시나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 관계도 이와 같아요.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져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연인. 때로는 이런 관계들이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완벽한 인간 관계란 존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잃지 않는 거예요. 7. 건강한 몸과 마음.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의 토대가 된다고 믿었거든요. 삶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맞서려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게 먼저예요. 아무리 철학적 지혜가 뛰어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있으면 그 지혜를 실천하기 어려우니까요.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인생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하죠. 8.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며 살아가죠. 욕망은 더욱 많아졌고 경쟁과 불안도 커졌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해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승진이나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괴로울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삶의 일부야.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작은 평화와 지혜를 찾아봐.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으로 소중한 게 뭔지 깊이 생각해봐. 그리고 예술과 철학, 고독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아봐. 마무리.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삶의 고통과 그 너머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의 말들이 때로는 무겁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겪는 고통에 솔직해지고 그 안에서 작은 평화와 위로를 찾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